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시간이나 진행될지,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지 참 관심들이 많죠. 검찰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검찰 출두는 확실한 건가요? 제 예상에는 출두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퇴임하고 본인 자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찰 출두 대비해서 이제 변호인들을 찾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변호인들이 기존에 시끄럽고 이 길거리 행동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위한 목소리를 냈던 변호인들보다는 좀 내실 있게 변론 활동을 하는 이런 변호사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수사는 지난번 헌재 탄핵 과정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이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으로 가는 거니까 뭐 피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원칙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기본값으로 예정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통령이 영장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그 대통령이나 또 주변 인물들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좀 눈을 뜨고 의식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정하고. 네.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이미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 지하 차고로 들어와서 그냥 포토라인에 안 서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두 번째로 응축해서 지금 폭발되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령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걸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쓰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전 대통령으로서 경호는 받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상 필요 때문에 포토라인 물론 문제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근데 포토라인 자체가 경호의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포토라인이 없을 때는 사실은 기자들이 근접 취재를 하고 근접 사진 촬영을 하면서 조사받으러 가던 피의자들이 다치고 피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포토라인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밤샘 조사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당장에 내일 현장에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모른다로 일관을 한다면 검찰도 그냥 그런 부분 간단하게 조사받고 빨리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디테일한 변명을 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누구 말이 옳은지, 또 어느 증거에 따르면 그 말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또 원론적인 변명만 하게 된다면 의외로 조사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반론을 펴기 시작하면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또 귀가시켰다가 또 다시 소환하고 이러긴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은 내일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어떤 최소한의 절차나 요건을 밟는다는 그런 측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기존의 공범들에 대해서 증거가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다 확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굳이 내일 조사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소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그런 절차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사가 길지도 않을 것 같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즉 대국민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 김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오늘 오전에 손범규 변호사께서 뭔가 메시지는 낼 것 같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말씀은 하실 것 같은데 제 추정에는 이게 억울하다 또는 범행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일체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냥 올라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상황에 오게 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 이 정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별 내용 없는 메시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조사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조사실은 그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녹음 녹화가 되는 이런 이제 이 방 조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밖에서 동시에 이제 외부자가 이제 조사를 받는 사람 눈치채지 않게 외부자가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최소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예우 차원에서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굳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녹화가 될 뿐더러 그 안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고 또 검사가 1명 내지 2명 또 검찰 수사관까지 참여를 하는 거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강압적인 수사가 있을 것도 아니고 또 뭐 또 신문 과정에서 뭐 돌발적인 상황이 예상되지도 않으니까 굳이 밖에서 지켜보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밖에서 뭐 검찰 간부들이 지켜보거나 이렇게 되면 또 별도의 지시 같은 게 들어가고 보통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우리 방송하다 보면 별도 모니터를 통해서 쪽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내일은 굳이 그건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변호인은 몇 명이 동참합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이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방실 공간의 크기 때문에 크기 사이즈 때문에 2명 이상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럼 뭐 일일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하고 미리 상의하고 대답하고 뭐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검찰 수사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팩트는 변호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인하고 사실은 이 팩트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은 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어떤 팩트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하려고 했을 때 이 답변 자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진술을 거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문은 가능합니다. 자, 가장 큰 질문인데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청구는 되는데요. 바로는 아니고 검찰도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겁니다. 일단 귀가시킨 후에?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탄핵으로 중도 하차를 했고 지지율이 5%도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적 대중적인 힘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면은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장은 100% 청구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합니다.
파면된 지 열 하루 만이고요. 신부는 피의자입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삼성동 현장부터 연결을 하죠.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CBS 송영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 예, 저는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 7시 35분. 어떻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 1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자택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여기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예.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수치를 주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취재진도 몰리면서 경찰은 경력 12개 중대 980여 명을 사저 앞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골목마다 경력들이 빼곡하고 철제 펜스도 쭉 둘러져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사가 위치한 서초동에도 24개 중대 192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예, 지지자 100여 명이 이미 모여 있는 상황. 예. 지금까지 저 자택에 특별히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했던 정송주 자매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금 전 7시 10분쯤 자택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담당하는 저 원장하고 메이크업 담당하는 원장하고 둘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자매가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 퇴거 이튿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분주하게 검찰 출석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새벽 4시 반에 자택에 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예, 또 현재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방문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퇴거 이후 매일 이곳을 찾아왔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도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시 반까지 저 검찰로 가려면 집에서는 몇 시에 나온다고 하나요? 네, 우선 이곳 삼성동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검까지의 거리는 5km 정도입니다. 예. 경찰이 통제하는 만큼 차량으로 약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9시 넘어 삼성동 자택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출두에 앞서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밝힌 만큼 자택에서 예상보다 빨리 출발해 사전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 관건이다. 앞에서 권민철 기자가 지적을 해줬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새어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우선 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청사에 들어가기 전 메시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어떠한 메시지일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또한 그동안 취재진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 없이 보안을 철저히 지켜온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엮은 것이다, 억울하다, 심지어는 어거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오늘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식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사과나 속죄가 있다면 메시지에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송영훈 기자, 지금 7시 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고 9시를 전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나설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뉴스쇼가 끝나기 직전인데 상황을 봐서 송영훈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송영훈 기자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는 어디서 발표를 할 건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메시지를 발표하고 검찰에 들어가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강신업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9시 30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포토라인에는 서죠. 그렇죠. 포토라인을 물론 이제 비켜가서 안 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포토라인에 설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메시지를 육성으로 읽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건데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네,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메시지를 준비 안 하고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은 그거보다는 아마 메시지를 준비해 와서 적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식으로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거기에는 아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 파면까지 어쨌든 당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국민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이런 수사까지 받게 돼서 이런 얘기는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수사에 어떤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파면을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직도 이제 물러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성실히 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이반시키는 그런 어떤 처신은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좀 이제 고개 숙이는, 그렇다 해서 혐의를 인정치는 않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모습이 연출된, 어쨌든 수사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미칠 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중앙지검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사실은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다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 받았었잖아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인데요. 거기는 1125실이라고 특별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15평 정도 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포트라인을 섰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서 들어가서 그 금색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간부들이 이용하는. 그것을 타고 13층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3층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입니다. 2, 3 차장이 그쪽에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마 티타임을 잠깐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티타임을 왜 갔습니까? 적어도 이제 그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좀 고위 인사가 오면 그 수사에 앞서서 수사 좀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 간단한 뭐랄까 인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협조해 달라 수사에 뭐 그런 정도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있어야만 수사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층으로 내려와서 지금 10층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0층이라고 지금 유력시 되는 이유는 뭐예요? 10층이 거기가 이제 영상 녹화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특수 1부하고 첨단 범죄 수사 2부가 쓰는 그 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안키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철제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호, 보안이 아주 그 철저하게 잘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을 하나의 조사실로 볼 정도로 거의 일반인들은 오늘 거의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차도 거의 내보내버렸고. 그래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경호를 위해서는 거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11월에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받을 때 창문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잡혔었잖아요. 논란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블라인드 다 내린다면서요, 창문에. 그렇습니다. 블라인드도 다 내리고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미리 탐색해서 혹시 위험인자가 있는지를 다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다 내보내고 직원들도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면 일반인들 그 조사 같은 것도 다 미루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하고 경비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신문. 질문 개수가 500문항 넘는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100쪽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100쪽 정도라면 500문항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하세요? 그 정도면? 만약에 사실은 그 500문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관련된 질문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하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죠. 적어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우선순위를 더 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묻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나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경위라든지 기금 모금 과정, 그다음에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최순실에게 간 어떤 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뇌물죄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부터 이제 핵심적으로 묻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제 좀 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묻는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밤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밤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밤샘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 오는 것보다는 나한테 오늘 받고 가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요. 나는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12시까지로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이 밤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조사를 받고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이 전략상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9시 반에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로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밤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실을 정말 밝히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불타면 뭐 밤샘 조사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밤샘 조사 응할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12시 자정까지는 끝날 것 같다. 이 말씀이세요.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밤샘 조사가 돼서 새벽 4, 5시까지 간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안 가고 12시 정도 된다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뇌물을 준 사람도 지금 뭐 구속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관련 공범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구속이 된 마당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고 부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과연 수사가 끝나겠냐는 거죠. 제 생각은 말이죠.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나질 않고 처음에 17시간 조사를 받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보름 있다가 다시 소환을 해서 다시 새벽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런 전례에 보면 또 혐의가 굉장히 많다든지 또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스타일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오늘 종결이 안 돼서 결국은 한 번 더 부르기 위해서 영장 청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이모저모 좀 들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정치권에도 시선들이 좀 엇갈리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모저모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